안녕하세요. 123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 겨울에는 보통 아이들 수학학원 테스트 많이 보시죠. 보통 수학학원들이 12월부터 한 분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 일정이 보통 12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1월에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그렇게 12월부터 2월까지 한 분기를 지난 다음 그 다음 3월을 앞두고 또 2월에 테스트가 보통 진행이 되는데요. 요 시즌, 지금 11월, 12월 요 시즌에는 사고력 수학학원에 관련된 그런 테스트의 질문을 가장 많이 받게 돼요. 테스트 봐야 될까요? 또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보고 나서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런 등등의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그리고 가장 학원을 보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시기인 7세, 현재 7세 11월, 12월을 맡고 있는 친구들에게 사고력 수학 테스트에 관련된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자, 우리 아이가 사고력 수학 학원이 처음이다. 처음 테스트를 보러 간다. 라고 하시면 우선 볼까요? 보지 말까요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6세 때 한번 보고 나서 보는 거면은 이렇게까지 고민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처음 보니까 테스트라는 게 약간 부담스럽고 결과가 잘 안 나올까 봐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에서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저의 대답. 사고력 수학학원 테스트 볼까요? 보지 말까요?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어떤 학습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이들마다 다 다르죠. 엄마표로 진행을 해오셨을 수도 있고, 어느 다른 타 학원에 다니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홈스쿨을 하셨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학에 노출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전혀 노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5, 6, 7세 아이들은 기관을 통해서 수학학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출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아무리 영어 유치원을 다녀도 일주일 수업 중에 수학에 관련된 활동이 전혀 없는 곳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도 지금 이 아이는 어느 정도의 영역별 밸런스를 가지고 있지? 얘가 노출 환경이 이 정도였는데 얘는 여기서 어느 정도를 자기 실력으로 가져가고 있지? 그런 것들을 가늠하시기에 좋아요. 물론 사고력 수학학원 테스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웩슬러 검사를 하셔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약간 비용의 차이가 있죠. 웩슬러 검사 진행하는 비용과 그 다음에 뭐 사고력 수학학원 테스트 진행하는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학에 국한돼서만 바라보신다면 뭐 어느 것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하고, 아, 우리 아이는 기관에서 노출밖에 안 됐는데 이만큼 잘하네? 또는 아이가 그동안 수학이라고 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유아 때부터 다져왔는데도 뭐 결과가 뭐 조금 어느 부분이 아쉽네. 그럼 그 아쉬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은 보셔야지만, 그래야 그 이후의 진도나 그 이후의 계획을 삼으실 때 엄마표를 계속 할지, 학원을 보낼지, 선생님을 뭐 찾아야 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대안들을 정확하게 마련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사고력 수학 학원의 테스트 결과를 전적으로 믿으실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곳만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최소 2곳 정도는 진행을 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를 평가하고 있는지, 근데 그 평가는 절대적인 그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해서 들으셔야 되죠. 우리 아이는 똑같은 한 아이인데 너무나 극과 극의 표현이나 그 결과를 듣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이유는 어느 것 때문인지, 학원에 대한 이익 추구를 위해서 약간의 거짓이 담긴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는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아웃풋이 굉장히 큰 편차가 나타나는 아이인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다르게 해석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중간점을 반드시 하시는 게 필요해요. 아니면 아이가 그동안 진행했던 학습이 초등 이상을 넘어갔다. 그러면 경시대회 같은 시험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죠. 경시대회를 꼭 초일 시험을 봐야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미취학 친구들도, 미취학 7세 친구들도
초1, 뭐 초2 이런 시험들을 응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응시를 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어쨌든 네, 우리 아이의 현재 위치, 현재 다른 사람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엄마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그동안 가르쳤던 선생님만 피드백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전혀 모르고 처음 본 사람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알아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진행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자,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수렴해야 될지를 아셔야 돼요. 결과가지가 학원마다 주는 방식은 다 다르죠. 소마, 뭐 CMS, CMS, Y지만 그 결과지 자체 모양의 내용의 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영역별로 구체적인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소마나 CMS 형태가 괜찮아요. 각 영역마다 어떤 유형들이 틀렸는지를 결과지를 보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둘 중에 더 무엇이 좋냐 그러면 소마가 좀 더 좋죠. 왜냐면 기본적인 학원의 데이터가 잘하는 친구들의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모여있는 풀에서 어떤 결과 피드백을 듣는 것도 훨씬 좋죠. 그래서 전자를 선택하고요. 뭐 사실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학원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결과지의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좀 다르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두 가지 학원이고요. CMS나 Y지만 같은 경우에는 결과지만으로 사실 우리 아이가 뭐가 약한지 좀 모호해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서 상담을 받으실 때 구체적으로 질문할 것들을 생각해 가셔야 돼요.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엄마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되돌아보시고 아이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주는지 들어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우리 아이가 이게 부족한가요?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가요? 이런 식의 구체적인 질문들을 해보시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들으시면서 피드백을 수렴하시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결과지만 보고 어떤 반 레벨을 들어보자고 우리가 보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물론 반 레벨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당장 학원을 보낼 계획은 아니었고 그냥 우리 아이 지금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본 거라면 어떻게 우리 아이에 대해서 실력적인 평가를 하는지 그게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되게 구체적인 그 피드백을 주는 것을 어느 곳인지 그런 피드백을 잘 수렴하셔야 되죠. 되게 모호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문제를 풀 때 뭐 좀 어려워했어요. 되게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할 때 어려워했어요. 어떤 거 할 때 되게 뭐 쉬워했어요. 어떤 문제에서 질문했어요. 어디서 문제를 풀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시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거에서 아이가 문제를 풀지 못했나요? 문제 시간을 많이 걸렸나요? 그런 것들. 그러면 우리 아이와 비슷한 또래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뭐 어느 정도 해결하나요? 이런 것들. 내 아이가 다가 아니라 잘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우리 아이와 같은 시험을 봤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 학원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죠. 지금 내가 이 학원을 선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중에 진짜로 보내고 싶을 때 그때 조금이라도 성공적인 학원 선택을 하시려면 그러면 학원마다 네, 피드백 주는 것들을 보시면 아마 마음이 가시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냥 좋다.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잘하는 건 무엇이다, 약한 건 무엇이다. 어느 아이든 아무리 잘해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너무너무 다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왜냐면 잘하는 아이들은 엄청나게 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부분이 좀 약한지 무엇을 채워주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듣는 게 시험을 보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학원에서는 아무래도 영업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두 곳을 비교해서 비슷하게 우리 아이를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아이가 너무 편차가 심하게 각각의 학원에서 결과가 나왔다면
아이가 시험을 본 시간대, 아이가 가기 전 아이의 컨디션의 상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물론 아이가 어리니까 어리면 시험 다 못 볼 수 있지, 괜찮아, 이런 결과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하는 친구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게 영향을 받는다면 그걸 조금씩 연습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로 점점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주시고 계획을 세워보셔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심해지고 학원에서 이제 제대로 된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스트는 많이 보시지 않을 테지만, 그냥 보통 여느 해와 비교를 하자면, 보통 겨울에는 아이들 중간 점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나이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이 시즌 자체가 수학학습에서는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적절하게 학원 시험들을 잘 활용하셔서 엄마가 느꼈던 것들이 어떤지, 나는 우리 아이한테 너무 주관적으로, 너무 관대하게 또는 너무 박하게 보는 건 없었, 이런 것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7세 친구들 사고력 수학학원 테스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